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천정고와 층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네요. 어, 구조적으로는 이제 아파트는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. 자, 여기가 뭐 기준층이라고 하는데요. 2층, 그러니까 기준층. 그러니까 1층하고 최상층은 좀 층고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뭐 기준층 여기 3층이라고 보고 여기를 4층이라고 4층 바닥이라고 볼게요. 구조적으로 아파트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. 여기 그 벽체가 있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벽식 구조라고 하죠. 벽이 일종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슬라브가 벽식 구조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. 이렇게 여기 3층 4층도 마찬가지. 여기 그리고 이제 요 벽 철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요 철근은 요 콘크리트 안에 있고요. 벽 철근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층을 칩니다. 그 다음 층을 치면 친다는 거는 콘크리트를 붓는다는 얘긴데요. 뭐 이렇게 형틀 작업을 하고 요면과 요면에 이제 형틀 작업, 거푸집 작업이라고 하죠. 벽체 거푸집을 하고 바닥 거푸집을 하고 동바리를 이렇게 세워서 바닥 거푸집을 받치고 뭐 이런 동바리들의 간격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. 뭐 구조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거푸집을 이렇게 된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죠. 여기 철근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 철근이 벽철근 이렇게 들어가겠죠. 들어가고 요 콘크리트 바닥을 슬래브라고 하는데요. 요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. 여하튼 여기 철근이 들어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구조적으로는 이제 한 번 치면은 이렇게 되죠. 요 이제 3층을 한번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이렇게 치게 됩니다. 동바리는 여기만 그렸는데 동바리는 다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보통 이 콘크리트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액체 같은 상태로 붓게 되잖아요. 뭐 여기 이제 밑에 펌프카를 대고 레미콘이 이제 6루배씩 한 대 6루배씩 씻고 갔다 갔다 하면서 펌프카에 부어주죠. 그럼 펌프카는 그 펌프카 잡아라를 통해서 레미콘을 붓게 되고요.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한 층을 치면 요거는 보통 높이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,800 정도 됩니다. 한번 치게 되면이 아니고 요 2,800이 아까 층고라고 했었는데 층고 구조적으로 완성이 되고 요거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보통 여름에는 좀 애매한데 뭐 이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거를 양생이라고 하거든요. 뭐 1일 정도 지나면은 뭐 거의 강도가 나온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6일에서 8일. 그러니까 한 개층, 요 구조물 한 개층 올라가는데 6일에서 8일 정도 걸리고 겨울에는 뭐 10일에서 한 14일도 걸리죠. 네, 양생이 쉽지 않아서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한 개 층 구조물을 치고 올라가는데 여름에는 요 정도, 겨울에는 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.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제 층고와 천정고인데 요 바닥은 이제 여기는 콘크리트를 친 상태라서 콘크리트 바닥이죠.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몇 가지 작업을 합니다. 뭐 단열재라기보다는 층간 차음재라고 하는데요. 단열재를 깔고 뭐 기포 콘크리트를 치기도 하고 요거는 표준 바닥 구조 얘기할 때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. 그렇게 해서 요 이제 뭐 여기 몰탈도 치고요. 그러니까 여기 단열재 같은 층간 차음재 같은 경우 약간 말랑말랑하고요. 요 위에 이제 뭐 기포 콘크리트도 그렇게 강성이 없고 그 위에 이제 몰탈 이제 방바닥 통미장이라고 하는데요. 딱 통미장.
이걸 줄여서 방통이라고 하고요. 방통을 친다고 하고 뭐 40mm 정도. 이것도 표준 바닥 구조할 때 이야기를 할게요. 그래서 요 콘크리트 바닥에서부터 요 마감, 우리가 입주해서 신발 벗고 올라가는 그 바닥 피니시 레벨까지 보통 120mm 120mm의 마감을 하게 됩니다. 두께가. 그리고 이 바닥에는 아까 여기 방바닥 소미장 할 때 요 그 온수 배관도 해요. 그 보일러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이 지나가는 길이죠. 온수 배관도 하고 뭐 몇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. 천정도 마찬가지로 이 천정 속에는 이제 뭐 우리가 전등도 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등에 요 전선도 해야 될 것이고, 그래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죠. 뭐 설비도 뭐 예를 들어 화장실이면 화장실 밑에 윗집 화장실 변기에서 내려오는 그 오수를 여기 받아서 뭐 어떤 코어라고 하면 또 그런데 그 요 배관들이 집약돼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. 뭐 이런 배관들이 나가는 이쪽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공간들이 필요한데요. 이 천정도 내려오게 되고, 그럼 여기는 우리가 천정지로 붙어 있는, 우리가 사람이 이 집에서 서서 바라보는 천정은 여기죠. 그래서 이 천정 마감에서부터 요 바닥 마감까지를 천정고라고 합니다. 요 천정은 뭐 CL 실링 레벨, 실링 라인이라고 하죠. 실링 라인. 천정고는 보통 2.3m, 2,300 정도, 2,300mm, 건축에서는 밀리미터 쓰니까요. 2,300mm 정도 하고, 뭐 건설사에 따라서 뭐 특화해서 뭐 천정고를 2,400으로 했네, 뭐 2,600으로 했네, 2,600은 없고 2,400으로 했네, 뭐 50mm를 키웠네,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합니다. 저도 천정고가 높은 거를 좋아하는데요, 개인적으로는. 집 지을 때 조금 높게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감이 좀 넓어서. 근데 뭐 단점은 그런 게 있죠. 뭐 에어컨이나 뭐 공기 조화가 이제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, 뭐 이런 단점도 있는데,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천정고 2,300이 가장 일반적이고,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가구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런 천정고 2,300에 맞춰져서 나오는 기성품들이 많아요. 그래서 천정고를 다르게 하면 그러니까 기성품들은 싸죠. 많이 찍어내는 물건이니까. 근데 천정고를 조금 뭐 내가 한 2,500까지 하고 싶다, 뭐 높게 해서 공간감을 좀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가구 높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. 뭐 가구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. 뭐 주방 상부장 같은 경우도 이제 주방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이제 주방 하부장이 이렇게 있고, 뭐 여기 이제 싱크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. 그다음에 상부장에서 우리 뭐 접시도 꺼내고 어떻게 하죠. 근데 여기가 이제 2,300 여기에 딱 맞춰져 있는데, 이게 내가 공간감을 위해서 2,500으로 했으면 주방 상부장이 더 위로 올라간다든지, 아니면 주방 상부장이 더 길어져야 된다든지, 이렇게 되니까 기성품을 사용하면 좀 애매한 상황. 여기를 많이 띄우고 밑에 어설프게 밑에다가 상부장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더라고요.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천정고와 층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